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 못 들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임영호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요. 2019년 부산 조정적 해제 이후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조정적 해제 이후 부산 부동산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를 할 때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번하고 그때하고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 일단 제가 지방 지역의 조정적 해제가 되면 지역적으로 물량이 적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그런 게 있을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자, 2019년 부산 조정적 해제 이후 상승했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자, 2019년 부산의 조정적 해제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의 얘기인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부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 넓혀서 놓고 보게 되면 2018년, 19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의 급등장 이후에 수도권으로 확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지 좀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정적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도 많이 하던 상황이었고요. 바꿔 말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장이었고요. 유동성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이런 상황에 2019년도 하반기인가요? 그때 부산의 조정적 해제가 되죠. 자, 그 시점에서 시장을 딱 보니까 해운대구가 그때 제 기억으로 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7, 8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7억밖에 안 됐을 때 옆으로 넘어가는 확산이었다는 거죠. 즉 상승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이 해운대가 튀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주변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이 적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요. 상승 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퍼졌고 모든 지역으로 퍼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조정적 해자가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니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2019년하고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대구와 같지는 않죠. 대구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글쎄요. 지금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떨어진 곳들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을 던졌던 물건들 중에서 금매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직전 고점 대비 한 20, 30% 떨어진 물건들을 잡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 어차피 미국의 상황이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의 동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산 지역 동향 자체가 입주 물량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가? 그냥 단순히 조정적 해제만 볼 게 아니라 그 상황 여부를 조금 또 확인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상승장과 조정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너무 막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근빠따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같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곳은 언제쯤 투자가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입주 물량은 2003년 말까지 예정돼 있고 근데 다들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거는 상승장 때 조금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 언제쯤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 데가 중요하고요. 내가 직전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주 가치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제쯤 투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이제 바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직전 고점 대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최대한 가지고 있어서 매도하는 시점에 가장 최대한 시점이 한 언제쯤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은 2023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입주 물량 터지고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도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좁지는 않겠죠. 2023년 내년이니까. 자, 그러면 뭐 2024년 말에 7호선이 연장되어서 현재 4억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2024년 말에 7호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시점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면 보세요. 지금 2022년이죠. 입주 물량 터지는 게 2023년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024년 말에 뭐 호재가 들어오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도 보유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한 2년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쯤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시점에 가장 싼 가격으로 골라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렸는데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바뀌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요.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량은 이제 끝났고 2023년 말에 끝났고 2024년 말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지연돼도 수익은 더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언제쯤 투자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 같으면 일단 양주는 예전의 양주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곳, 지역 자체가 천지개벽한 곳,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 물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곳, 그랬을 때 굉장히 급매 가격, 그렇죠? 급매 가격.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신의 영역인 최저가를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최저의 수준으로 본인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된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낮은 가격대를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명민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종료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거래 한파기가 와서 지방은 전 지역이 취득세 세율도 예전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장이 그 대신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안 움직인다. 원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있잖아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정부는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실수요자가 무슨 행동을 해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침체가 심해지면. 그럴 때는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는데 시점을 모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아직 취득세 완화를 해주기는 좀 애매한 시기라는 거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적 해제 딱 한 번 발생하니까 어저께 단톡방 난리 났잖아요. 지금 다 숨죽이고 계시지만 다들 요이 땅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정부가 그렇게 할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 해제가 큰 부분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헤게모니와 상관이 없는 대상을 이제 찾아서 움직이는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자, 그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뒷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창원 전주가 몇 년간 공급 부족이라서 괜찮고 대구는 중장기로 보면 지금 입주장 신축이 마피라서 4억대 중후반이라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자, 위 지역 중에 내년 중후반 하나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다만 시점에 대한 그 판단 부분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싸진 것, 낮아진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쪽, 저희 쪽 밴드방이라든지 저희 뭐 종합반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급매물 투자 시장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제는 급매물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그렇게 싸게 샀을 때 나중에 반등 또는 변곡점이 발생됐을 때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뭐 창원이든 전주든 아니면 대구이든 간에 대구는 좀 시차가 좀 더 걸리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들어간다. 뭐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서 4억대 중후반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아무리 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 분양가가 상당히 싸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김명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손해의 개념이 아니라 향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